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중국 비즈니스 항공기 C919는 중공이 중대한 과학기술 프로젝트라고 홍보하였으나 운행 1년 만에 문제가 속출하여 팬들은 점점 실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네티즌은 동방항공 MU9197 상하이 훔차오에서 청두 템프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 중 겪은 경험이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 이륙 전 승무원이 각 좌석에 휴지를 나눠주며 물방울을 닦는 용도라고 설명했지만 당시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짐칸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휴지의 용도를 알게 됐습니다. 승무원이 이것은 에어컨의 응축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티즌은 이게 세계 최초의 C919라고 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머리 위에 물방울을 올려다보았고 수화물 선반 아래의 틈도 아주 깔끔하지 않다는 것을 관찰했으며 이러한 탑승 경험은 C919의 미래가 너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C919 여객기에 탑승한 다른 승객들도 진기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은 탑승 후 상황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비행기 타본 적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사람들이 안 보여요. 연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우리가 처음 타보는 거라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가습기인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잘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목할 점은 2023년 동방항공 시범 운행 중에도 항공편 변경과 취소가 있었고 항공기 왼쪽 엔진 역추진 문제가 알려졌지만 동방항공은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온라인에서 금기 주제가 됐습니다. 6월 29일 오전 동방항공 MU9197 항공편 C919 여객기가 상하이에서 청두로 출발한 후 다시 승객을 태우고 상하이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약 2시간의 지연 후 에어버스 A320으로 임시 대체 운항했습니다. 호주 거주학자 리위안 화는 이는 비행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작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중공이 대대적 홍보를 통해 국산 항공기를 찬양했기 때문에 첫 운항 비행기가 100시간 이상 비행 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운항이 중단됐으므로 그들은 이를 보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위안 화는 이 항공기는 사실상 조립품이며 핵심 부품은 모두 미국과 유럽산입니다. 조립 과정에서 전자 제어 시스템과 기계 시스템을 통합해야 합니다. 중공 체제에서 부패는 모든 측면에 침투하고 있어 기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핵심 연구 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진정한 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네티즌 남하 보조에 따르면 중공의 이른바 첫 국산 여객기는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부품과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C919 엔진은 미국과 프랑스 합작회사인 CFM 인터내셔널에서 제조하며 항공전자 시스템은 중미 합작회사인 하니엘 에비오닉스에서 제공합니다. 항공기 제조에서 가장 기술적인 내용과 가장 높은 비용의 비율은 구조 시스템, 엔진 시스템, 항공 전력 시스템 이 세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술의 대부분을 여전히 서구에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통지대 항공 및 역학부 교수이자 항공기 공학연구소 선하이진 소장이 말하길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C919의 국산화율은 60%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품 공급 업체의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핵심 부품은 여전히 유럽과 미국에서 생산되며 특히 C919에 사용되는 LEAP X1C 터보팬 엔진은 미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선하이진은 현재의 중미 게임 상황에서 C919가 목숨 걸기의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므로 국내 대체 제품의 연구 개발을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세계 시장에서 C919가 보잉이나 에어버스보다 연비가 좋지 않아 국제 바이어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국가안전연구소 조교수 양이구이는 현재 미중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중공이 공격적 외교 정책을 취하고 공산당 이념을 내세우고 있어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 핵심 엔진 기술을 얻을 기회가 매우 희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대만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소장인 술저위는 엔진은 가장 중요한 재료 부분이며 설계 이론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핵심은 엔진 블레이드가 고온과 고속 회전을 견딜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공 기술력이 아직 돌파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술저위는 중공은 역 엔지니어링의 달인이지만 핵심 기술은 복제할 수 없다. 엔진의 핵심 기술과 반도체 기술은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공 비행기가 모두 심장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위안화 시사평론가는 중공은 국제사회의 기술적 봉쇄로 C919 여객기의 대량 생산 전망이 어둡다고 분석했습니다. 설령 잘 다듬어진다 해도 이 비행기가 세계 최대 항공기로 대체될 수 없고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하이 거주자 왕 씨는 C919 여객기는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감히 탑승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개발에서 현재까지 약 20년이 걸렸으며 오랫동안 이룩하지 못했다. 그 자체가 생색내기 공사여서 어렵게 날아올랐다. 나는 여전히 이런 비행기를 타는 것이 두렵다. 지도자들을 먼저 앉히세요. 지도자의 전용기를 먼저 이 비행기로 바꾸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은 C919의 탑승 경험이 좋지 않다는 승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고 항공사와 중국 비즈니스페이는 글을 삭제하거나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품질 문제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도 의심스럽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C919가 시험 비행에 성공한 뒤 과학 인증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동방항공이 5대를 발주한 것을 제외하면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매자는 모두 국내 기업이고 2023년 9월 중국 상업항공 허둥펑 회장은 주문량이 1000대를 넘었었고 2024년에는 티베트항공, 중국 국유항공, 남방항공 등에서 240대를 추가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C919 주문 물량이 계속해서 인도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도 정보는 매우 적습니다. 최근 중국 동방항공은 2024년 7월 29일 주문 7번째 C919 항공기 B919H가 MU9006 항공편으로 푸둥에서 홍차오로 이동하여 동방항공 기단에 정식으로 합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조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주문에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1년이 넘게 겨우 7대의 항공기만 인도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생산 능력이 너무 낮은 이유와 관련하여 유럽과 미국의 대중 제재로 많은 시스템 및 부품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생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프랑스 사이펑 회사에서 생산하는 항공 엔진을 제외하고 다른 주요 시스템은 중국 측이 참여하는 합작 회사에서 제조하며 이러한 회사는 중국에도 지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계약 공급까지 합치면 재고는 상당한 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C919는 중국 비즈니스 항공기 회사가 독자적으로 설계 및 제조한 단일 통로 150석 규모의 좁은 기체 중단거리 항공기입니다. 최대 190명을 수용할 수 있어 많은 열성팬은 대형 비행기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8년에 시작되었으며 2014년에 첫 비행을 마쳤고 2016년에 첫 항공기를 항공사에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술 문제로 일정이 3년간 지연됐고 2017년에야 첫 비행을 완료하고 2023년 5월부터 상업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C919 프로젝트는 2006년에 발표된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 요강 내의 16개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 중 하나로 중국 국내 중단거리 항공의 우수한 항공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항공기 제조업체인 코맥은 최신 여객기 C919가 보잉과 에어버스의 독점을 깨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업계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을 추적하는 회사 엔다우 애널리틱스의 창립자 슈크 유소프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 비즈니스 항공기는 서방 시장에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대형 민간 항공기 시장은 주로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C919는 연료 효율과 기술 지원 측면에서 이 두 거대 기업과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C919가 중국 국내 수요의 일부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국제시장에서 중국 비즈니스용 항공기는 보잉과 에어버스의 독점에 도전할 충분한 인프라와 투자가 부족합니다. 에어버스는 보잉과 균형을 맞추는데 약 40년이 걸렸으며
중국 비즈니스 항공기는 국제 판매팀과 성숙한 고객 지원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더 넓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보잉과 에어버스 항공기의 수주량은 금세기 말까지 모두 팔렸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항공 컨설팅 회사 소비 항공의 브랜든 소비는 CNBC에 현재로서는 중국 비즈니스 항공기가 더블 독점을 흔들 수 있을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며 단기적으로 C919가 해외에서 중요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습니다. C919의 순회 전시가 진행됨에 따라 코맥은 이 비행기를 시연하고 후속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C919에 대해 세계 최대 항공기 임대 업체 중 하나인 에어리스 회사의 스티븐 우드발 하지 이사회 의장은 C919 항공기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공과 중국 비즈니스 항공기는 C919 판매에 매우 관심이 있겠지만 이는 일방적인 희망입니다. 또한 중국 비즈니스 항공기는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 판매 주력을 둔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베트남 항공은 최근 엔진 정비 문제로 에어버스 A321 니오 항공기 11대를 결항시켰으며 신규 항공기 인도 시기는 2030년 또는 2031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료가 15에서 17% 올랐습니다. 리홍하 베트남 항공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C919가 글로벌 적합성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중공 당국만 C919 적합성 면허를 발급해 당분간 C919를 구매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국제 인정을 받지 못한 것도 C919의 큰 문제입니다. 현재 C919는 중국 민용항공국의 인정만을 받았고 이는 2022년 9월 승인했습니다. 이 좁은 기체 항공기는 작년 5월 중국 동방항공에서 비즈니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유럽항공안전국의 고위 관계자는 올해 초 중국 C919 민간 항공기에 대한 인정이 상당히 어려우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그들에게 너무 새로운 항공기로 이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EASA가 현재 기술적으로 익숙한 단계에 있으며 인정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이며 5년 이상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018년과 2019년 보잉 737 맥스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이후 항공기 인정 절차의 서방 규제 당국의 태도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C919가 앞으로 해외를 비행하려면 미국 연방항공청이나 유럽연합 항공안정청의 감항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두 장의 감안 인정 중 하나라도 발급받아야만 해당 항공기가 서방 국가에 입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인정이든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